일요일 아침 7시 반 운동장에는 실버 축구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68세 황노인이었죠. 그는 이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누구보다 열정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건강은 꾸준함이야. 후배들에게 늘 이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빠지지 않고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황노인의 하루는 철저했습니다. 아침마다 케일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샐러드와 고구마, 저녁에는 브로콜리 찜을 먹었죠. 건강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보며 저렇게 관리하면 100세까지 거뜬하겠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경기가 한창이던 중반이었습니다. 황노인이 공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형님,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황노인은 의식이 없었고 곧바로 구급차가 불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운동장을 가르며 멀어져 갔고 남겨진 회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왜?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던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하던 사람이, 식단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몇몇 회원들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황노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다렸습니다. 혹시 심장? 아니면 뇌졸중?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죠. 그런데 의사가 전한 진단은 뜻밖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심하고 근육의 탈수 증상도 보이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과도한 채소 섭취가 원인입니다. 순간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노인은 건강을 위해 육류를 거의 끊었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죠.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몸에 좋다는 채소만 골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채소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채소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신장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도한 칼륨도 자연스럽게 걸러냈지만 노년기에는 그게 쉽지 않죠. 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황노인이 최고의 건강식이라 믿었던 식단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나이 든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는 노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채소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도 있고 과하면 오히려 해로운 성분도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채소를 먹은 게 잘못인가요? 황노인의 가족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든 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몸으로 변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모르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와 장입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잘 소화되었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위의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음식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 역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과도하게 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며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과도한 미네랄을 걸러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채소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분해하고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지면 과도한 영양소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고구마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몸에는 약이지만 노화된 몸에는 부담이 되고 심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황노인의 몸속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영양소라고 믿었던 것들이 서로 균형을 잃고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혈압이 요동쳤고 근육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운동장에서 쓰러진 순간 그의 몸은 이미 오랫동안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말을 맺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다르게 작동하니까요. 퇴원 후 황노인은 영양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영양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채소는 양이 아니라 궁합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케일은 끓여서 소량만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칼륨이 그대로 흡수되지만 끓이면 칼륨 일부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브로콜리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고구마는 단백질과 곁들이세요.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계란이나 닭가슴살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같은 채소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하루 2-3가지 채소면 충분합니다.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에 매일 5-6가지 채소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장이 혼란스러워합니다. 2-3가지만 선택해서 제대로 소화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식사 중반에 따뜻하게 먹으세요. 차가운 샐러드보다는 살짝 익힌 따뜻한 채소가 위와 장에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날 것은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익힌 채소는 이미 부드러워져 있어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절대 차가운 음식을 피하세요. 아침 공복의 위는 예민합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부드럽게 깨워주는 게 좋습니다. 넷째, 밸런스 식단을 구성하세요.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은 완벽한 한 끼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혈당도 안정되며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삶은 계란, 들기름, 당근, 닭가슴살, 올리브 오일, 애호박, 두부, 참기름. 채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해야 비로소 균형이 맞습니다. 영양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조화의 결과입니다. 케일이 좋다고 케일만 먹으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가 좋다고 브로콜리만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 든 몸은 극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균형이 생명입니다. 황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라는 것을. 2달 후 황노인은 다시 실버 축구회로 돌아왔습니다. 경기 전엔 따뜻한 미역국으로 속을 달래고 점심엔 고기와 채소를 함께, 저녁엔 소량의 단호박과 계란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체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동료들은 이제 더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맞게 하는 걸 알았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식탁의 균형,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식탁의 균형 잘 챙겨보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